네, 안녕하세요. 카토입니다. 어느덧 12월도 이렇게 중순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2024년도 끝나가고 있네요. 지금 대한민국은 많이 혼란스러운 순간을 지나고 있죠.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을 기준으로 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지난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령 선포. 이 행위가 친위 쿠데타였기 때문에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므로 탄핵 사유라는 것이 이제 국민 여론이고, 이제 국회가 그 국민 여론을 받아 안아서 탄핵안에 가결을 한 것이죠. 자, 근데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군대를 움직인 것이 이게 도대체 왜 쿠데타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설명을 해드려볼까 해서 좀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중앙부처에서 20년 정도 근무를 한 6급 공무원 출신이니까요. 물론 이제 그거랑 헌법이랑은 좀 상관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영상을 이렇게 촬영 중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먼저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국가가 아니죠. 왕정 국가가 아닙니다. 법이 다스리는 법치국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법치국가입니다. 법 중에서 가장 높은 법이 헌법이죠. 헌법은 대한민국의 통치구조나 그리고 의무를 규율한 국가 최상위 법입니다. 기본적인 법칙이기도 하죠. 이 법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확정된 법이기 때문에요. 국민의 뜻이 담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상징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쉬운 개념을 도입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정국가에 임금이 있다면요, 법치국가에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왕이에요. 그냥 헌법이라는 왕이 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헌법은 자신의 가치를 세상에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헌법 기관들을 설치하도록 명령을 했죠. 그 중에서는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도 있고요, 법을 만드는 입법부, 국민의 대의기관 입법부가 있고, 법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 최종 판단 권한이 있는 사법부가 있죠. 이른바 삼권입니다. 삼권 분립의 각 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힘이 세고 그리고 이 나라의 국민들한테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곳은 행정부죠. 그리고 그 행정부의 수반이 대통령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이해하신 분들은 대통령이 왕이 아니라는 것을 함께 이해하셨을 거예요. 헌법이라는 왕을 대신해서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라는 기관의 최고 책임자가 대통령이지 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행정부가 너무 힘이 세요. 인허가권이나 예산 집행권 뿐만 아니라 경찰권, 검찰권, 그리고 국군 통수권까지 대통령한테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큰 힘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다른 마음을 먹고 헌법이라는 왕을 무너뜨린 다음에 자신이 왕이 되어버린다면 굉장히 큰일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입법부, 즉 국회에 부여해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전쟁이나 계엄 같은 진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부가 입법부인 국회에 바로 이 사실을 통보해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받지 않고 하면은 다 불법이에요. 헌법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그렇게 둔 거죠. 이러한 사실들을 기반으로 이번 그 계엄령 선포 사태를 좀 보자면은 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계엄은 군을 동원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굉장히 큰 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에 바로 국회에 통보를 해서 동의를 얻었어야 돼요. 근데 대통령은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에 동의를 구한 것이 아니라 군대를 보냈죠. 그리고 경찰들을 동원해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았습니다. 한마디로 국회 무력화를 시도한 거죠. 거기다 유리창을 깨고 군인들이 진입까지 했잖아요. 분명히 헌법이라는 왕이 정한 대로 따르지 않았고요. 군대를 동원해서 헌법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국회를 쳤습니다. 만약 성공했으면 헌법 질서가 무너졌을 테고요. 국회를 무력화한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새로운 헌법을 만들었을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헌법을 수정해서 대통령 아래에 두고 대통령이 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대한민국은 독재 국가가 됐을 겁니다. 군대를 일으켜서 왕을 쳤다. 이게 반란이죠. 즉 대통령이 군대를 일으켜서 헌법에 대한 반란을 시행한 겁니다. 근데 해외로부터 외세를 끌어들여서 반란을 한 게 아니고 내부에서 난을 일으킨 거기 때문에 내란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내란 수괴가 되는 거죠.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반란을 시도했으니까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이 민주공화국의 상징인 헌법은 국민들을 상징하는 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헌법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건 국민에게 반란을 일으켰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대의하는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대통령에게 당신은 그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제는 헌법에서 정해진 대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인데요. 이론대로만 하면 무조건 파면인데 과연 어떻게 정해질지 좀 변수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잘 되길 좀 바라겠습니다.
제 딴에는 최대한 알기 쉽게 좀 정의를 해봤는데요. 제 이번 영상이 이번 시국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 감사합니다.